네, 2026 수능 특강 영어 12강의 게이트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 적절성 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어휘가 이 어휘 적절성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로 많이들 착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쉬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적절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두 문장을 읽고 파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그 어조가 제대로 그대로 굴러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소재가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단어 하나는 분명히 거의 반이어를 사용을 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 적절성이라는 건 사실상 어휘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글의 어떤 소재나 아니면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글을 읽어 나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팁을 좀 드리면요. 단이어가 없는 단어는요,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어휘 적절성 파악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한두 문장에서 1-2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소재에 대한 방향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조를 내신 다음에 이거의 반대 개념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찾으시면 이게 이제 답이 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연구인데요. 심리학에서의 연구가 어떤 이제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고를 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경쟁적인 동기부여책이 resulted in 인제 뭔가 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낮은 어떤 과업의 노력을 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연구를 했었던 것에서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심리적인 어떤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기저를 중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동기부여에서의 감소에 그런 이제 기저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깔려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연구였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경쟁적인 어떤 부여책, 경쟁적 장려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싸워 나갔을 때 몇 등이나 할 수 있어? 뭐 제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때 이것이 더 낮은 과업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낮은 가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어조를 따져 보면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적 장려책이 오히려 낮은 과업으로 갈 수가 과업에 대한 노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문장부터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잡을 수가 있었네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그리고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했으니까,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의 갈등을 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간다 했으니까 낮은 가업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뭐와 뭐 사이에서의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냐면 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와 나의 어떤 동기와 그리고 대인관계 유지에 있어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어떤 그 대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만약에 중요한 상황이라면 인제 뭐 그게 너가 인제 특정하게 어떤 그 경쟁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다른 타인과의 것이 됐든 어쨌든 대인 간의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면 이런 경쟁자들은요 경험할 수 있대요. 내부의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대요. 선생님이 아까 팁 드렸던 것 중에 이거거든요. 내부적인 갈등은 사실 이 글에서 인제 뭐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 갈등을 갖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갈등인데 어떤 갈등이냐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해치고
또 taints the good feeling 했으니까 이런 이제 이기는 것에서부터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감정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갈등,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대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밝혀낸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인지하는 거 어떤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타겟인데 뭔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회적 이런 비교의 어떤 타겟으로서 나 자신을 인지하는 것이 '아 내가 누군가한텐 경쟁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어조로 잘 가고 있죠? 계속해서 경쟁의 마이너스한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또 불편함이 생기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뭐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그냥 부러운 어떤 비교를 질투심 어린 비교를 그들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불편함과 인제 스트레스와 그리고 슬픔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 두 번 또다시 인제 마이너스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죄책감이 뭔지 쪼끔 설명을 해 주고 나서 얘가 더 강한 동기로 인제 이끌어지고 그리고 인제 경쟁적인 목표를 in the pursuit of 했으니까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더 강해진 동기와 그리고 업적을 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경쟁적인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마이너스한 부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 아니면 내 저 친구와의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 거기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기부여를 더 꺾어야 되기 때문에 더 weaker 더 약한 이런 이제 동기부여로 이어져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 번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이제 반의어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단어가 이 글의 어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4 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능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정확하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신 다음에 '아 4 번이 아예 이제 어조가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사실은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치만 우리는 조금 더 볼게요. 자, 이런 감정적인 상태, 그 안 좋은 상태죠. 마이너스한 상태의 결과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 나오는 거죠. 더 낮아진 동기의 어떤 임무의 어떤 동기부여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호하게 될 거예요. 뭐로 이어지게 될 거냐면 '나 경쟁 말고 조금 더 이제 뭔가 협력하고 이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더 좋아하게 될래. 나 이거를 추구할래.'라고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와 같은 것들이냐면 이런 결과의 중요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이 결과물인데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보상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얻어낸 이 결과물의 중요성을 조금 인제 뭔가 약화시킴으로써 "이거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이거 우리 같이 하자. 내가 상금 이만큼 받았는데 너 이만큼 나눠 줄게."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가 이겼을 때 승자로서의 어떤 그 보상을 같이 공유를 하는 등 이렇게 조금 더 이타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경쟁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해지니깐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해 가지고 1 등을 해도 나보다 더 노력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 아니야. 나 운이 좋았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제 뭔가 상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 받았는데 너 50만 원 줄게." 뭐 쪼끔 현실적이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글의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어떤 경쟁적인 그런 장려책을 썼을 때 더 인제 어떤 동기부여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 이겨 먹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쪼끔 불편한 마음이 더 앞서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뭔가 낮은 과업으로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목표 달성을 할까? 아니면 대인 관계를 유지를 할까?' 이거에서 인제 뭔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불편한 감정이 많아지고 그쵸? 그다음에 또 뭐를 하게 되냐면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도 떨어지고 동기가 떨어지고 또 인제 마지막에 얘기 나온 건 결과물의 중요성. 내가 인제 경쟁으로 인해서 얻어낸 결과물의 중요성을 쪼끔 약화를 시킴으로써 이 불편한 마음을 쪼끔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게이트웨이 문제를 풀었고요. 보통 인제 뒤쪽에서 답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래도 인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앞에부터 읽으신 다음에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했다면 "더 읽지 말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능 30번 문제 30번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인제 오답률이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exercise로 넘어갈 건데 확연히 짧아졌어요. 그지? 수능에 비해서 훨씬 짧아졌습니다. 자, 한번 1 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진화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할 때요. 그것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be compelled to 하면은, be compelled to는 아래다 한번 써놓을게요. compel이 원래 강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compelled to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수동태로 쓰여서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우리는 뭐 하도록 강요를 받냐면 우리의 genetic heritage 있으니까 어떤 이제 유전적인 어떤 유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유전자에 박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뭐 하도록 강요를 받냐면 먹게끔 강요를 받습니다. whatever 무엇이든 그리고 whenever 봐서 뭐 가능한 무엇이든 언제든 먹도록 계속해서 강요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뇌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뇌의 진화가 음식이 부족할 때 진화가 되었대요. 음식이 부족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것의 결과,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든 이제 무엇이든 언제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언제든. 그래서 우리가 돼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음식이 있으면 눈앞에 있으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배도 부르고 그만 먹어도 되거든요, 영양학적으로 따져 봤을 때. 하지만 이제 눈앞에 있으면 이제 먹게 되죠. 그게 우리의 유전적인 어떤 유산이래요.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진화를 했대요. 조금 우리가 위안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많은 양의 음식을 맛있는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뭐 음식이 있을 때 계속 많이 먹도록 계속해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연결사가 여러 번 나오게 될 건데 조금 표시해 놓고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연결사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음식이 뭔가 이제 손쉽게 이용 가능할 때 많이 먹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또한 뭔가 이제 뭔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from taking our food source, 우리의 음식원을 가져가는 걸 무의식적으로 막아요. 잠재의식적으로. 안 돼! 이러면서 막 막게 되는 거죠. 한 입만! 이러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prevent도 조금 표현 기억해야 놔야 되겠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란 뜻입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원을 가져가는 걸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defend our access to tasty food 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에 우리의 접근을 방어를 해요. 언제요? 그것이 이제 easy reach 아주 쉬운 어떤 나의 이제 뭐죠? reach 했으니까 쉬운 그런 내 범위 안에 있을 때 맛있는 음식에 대한 나의 접근성을 방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게요. 자, 그리고 또 언제 방어를 하냐면 is at risk of being consumed 했으니까 being consumed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는데 수동 동명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그 음식이 이제 주어가 뭐였냐면 이 음식이었기 때문에 it이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다른 인간에 의해서 소비가 될 위험에 놓였을 때 그때도 음식을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음식을 막 먹으려고 뛰어와요. 그러면 막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막아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연구가 보여줘 왔습니다. 인간들은 더 많이 먹어요. 언제?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근데 언제조차도 음식이 is still 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하진 않았더라도 뭔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조차도 음식이 있을 때는 많이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대요. 자, 그다음에 또 연결사 나옵니다. Furthermore, 우리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 없이 계속 나열, 나열, 나열.
뭐 부연 설명, 부연 설명,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어조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인제 이어가고 있는 아주 인제 뭔가 단순한 글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인제 even if you point out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해도 근데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야, 그 음식 상했어."라고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야, 너가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었잖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라고 지적을 너가 할 때조차도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reluctance to consume tasty food 이거 어때요? 아예 소재가 벗어났죠.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reluctance, 우리의 그 뭐 기피? 음식을 기피합니까? 아니죠. 음식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있을 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willingness, 기꺼이 하는 마음. 있으면 무조건 먹지. willingness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먹고자 하는 drive 어떤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outweighs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하냐면 any opposing cognitive or motivational factors 있으니까 어떠한 인지적인 그리고 동기적인 어떤 요소들보다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훨씬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even after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살이 많이 찌고 난 후에도 우리의 몸은 원해요. 더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부족할 때 뇌가 진화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언제든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욕구는 결과적으로는 뭐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인제 어떤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문이었고요. in addition이랑 furthermore 나오면서 연결사로 조금 더 부연 설명, 조금 더 부연 설명 이렇게 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사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연결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순서 배열로 나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좀 여러 번 읽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글의 흐름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법 같은 것들도 조금 보시면 이제 변형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2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 번은 조금 길어 보이네요. 내용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 주세요. 자, 세상이 is shrinking in many ways. 있으니까 많은 방식으로 세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어들고 있다,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세상이 좁아졌다. 첫 문장은 좀 잘 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까먹으면 뒤에 있는 문제는 이제 문제를 풀어내 나갈 수 없어요. 뒤에 있는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 세상이 좁아졌다. 세상이 좁아졌다. 자, for better or worse.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인공위성 TV라든지 모바일 폰 네트워크 있으니까 뭐 휴대전화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왔냐면 이제 즉각적이고 또 friction free 그러니까 마찰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그것을 위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왔다. 조건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 인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었죠. 자, 그래서 세상이 좁아졌다라는 게 우리 지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데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간적 거리가 좁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자, 공간적 거리는 더 이상 어떤 결정적인 방해물은 아닙니다. 어떤 밀접한 그런 이제 그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워지고 또 뭐죠? 여기서 보세요. territory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영토란 뜻인데 D 하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탈영토, 그다음에 널라이즈 하면은 이제 명사,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뭐뭐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여기에서 ed가 들어갔으니까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될 거거든요. 그럼 탈영토화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해석이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다 따로 외워놓지 않았더라도 territory라는 단어를 내가 눈으로 봤다면 이 단어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영토화되어진 사회적 네트워크, 심지어 어떤 가상 커뮤니티가 have developed, 발달이 되었어요. 자, 공간적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지구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향상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개인들은 더 큰 어떤 정보의 어떤 팔레트, 있으니까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 그림 그릴 때도 팔레트에다가 여러 가지 물감을 넣어 놓는 것처럼 다양한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보다 그 이전에 had,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공간적 거리였고 두 번째는 정보량이 많아졌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the economy, 경제적 거리도 얘기를 하네요. 자, 경제도 역시나 점점 더 세계적으로 분할이 되고 있대요. 세계적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좁아져야 되고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좋아져야 돼요. 정보량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쪼개지면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로 합쳐져야지 좁아질 수가 있을 건데, 그 답은 2번이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자, in the last decades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transnational, 다국적 어떤 기업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숫자에서든 규모에서든 경제적인 어떤 중요성에서든 기하급수적으로 자랐습니다. 자, 뭐래요? 여기서 transnational이래요. 그러면 국가 간의 trans,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쪼개진다라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ivided 대신에 예를 들어서 unified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뭐가 일어났다? 경제적 통합이 일어났다. 통합이 일어났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색깔 맞춰졌을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행동을 할 때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apitalist mode 했으니까 뭐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 그리고 화폐의 어떤 화폐 경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have become nearly universal 했으니까 거의 이제 그 전 지구적으로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통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in politics as well 했으니까 이런 이제 정치에서 봤을 때도 정치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들은 이런 의제 같은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어떤 안건으로서 계속 지배가 되고 있어요. 안건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쟁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가난의 이런 문제들이요. 다 이러한 이제 그 규모 안에 이러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국적 어떤 연관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that they cannot be handled satisfactorily by single states alone 했으니까 그들이 다루어지지 못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만족스럽게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할 그런 연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문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은 게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많은 다국적의 어떤 연관성을 가져서 그것들은 그 issues, 문제들은 한 국가에 의해서만은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연관성이 점점 국가 간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예시로서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인 그런 테러리즘 같은 것도 이런 이제 그 다국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해되거나 다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자, 여기는 이제 빈칸추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국적 어떤 협력에 따라 가지고 협력에 의해서만 인제 뭔가 다루어지거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빈칸 추론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글의 주제문을 찾아보면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주제 문제로 나온다, 요지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he various ways가 돼야 돼요. various ways.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way인데 어떤 way냐면 that word is shrinking 했으니까 이제 뭐죠? 세계가 작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아지고 있느냐? 공간적으로도 정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작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뭐 주제나 요지 문제를 풀어낼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나와야지 글에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방법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면 딱 문제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제나 제목을 고르실 때 내가 쓰인 이런 인제 그 선택지에서 인제 단수로 나왔는지 복수로 나왔는지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인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면 여러 가지가 정말로 여기에서 인제 그 제시가 되었느냐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쪼끔 이제 밑줄 친 낱말의 쓰임 같은 거 어휘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또 시간도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쪼끔 초반에 답이 나와 준다면 쪼끔 고마운 거죠. 그치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첫 문장을 꽉 잡고선 뒤에까지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문제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